여당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검찰 수사가 조여와 오니까 이제 갑자기 손을 잡았다. 이걸 이른바 방탄연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요. 아예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주기, 모욕주기.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 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윤건영 의원의 반응을 좀 볼까요? 2, 3주에 한 번 정도 뵙는데 대통령이 원래 잘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다. 이 얘기는 이제 퇴임 후에 가장 지금 격양돼 있는 반응이라는 건데 법적인 얘기와 본인의 감정 얘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본인의 자녀에 대한 딸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돼 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한 거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이 사위의 문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수사가 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드러났고 또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지원해왔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거 이제 뇌물죄의 어떤 의혹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아마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일단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본인도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이제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예. 본인 또한 이거는 전직 대통령들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얼마나 기분이 비슷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도 이 부분을 좀 담담하게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저는 이런 부분은 전략적 연대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연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어떤 이 개인적 관계 이런 거는 크게 가깝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공통의 어떤 적을 향해서 연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판단 아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혜 씨인가요? 본인도 SNS에 최근에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글까지 올렸는데 아버지 문 전 대통령도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했어요. 조국 대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인 조사 받았고요. 전 당시 그 자체를 실제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되고 난 뒤는 알았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제가 알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우리 사회 좀 봐주게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저한테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임종석 실장한테 그런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또 청와대 어느 직원에게 죽어도 못할 전화해가지고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그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권성동 의원은 문다혜 씨를 가리켜 캥거루 게이트 아니냐라고까지 작심 비판을 했는데 글쎄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 성향상 화도 잘 안 내는데 화가 나 있다 혹은 그 사람의 성품상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아니 해명 캐릭터 얘기하지 말고 의혹 그대로 해명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딸도 그렇고 화가 난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준욱 대변인. 근데 아예 민주당에서는 또 검사 탄핵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걸 지금은 이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뇌물죄까지 이렇게 혐의를 지금 키워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그 비판적 시각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의 문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 특혜 채용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별건 수사, 또 모니터링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식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탄핵 얘기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검사까지 탄핵안 당했다. 그리고 또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무리한 수사를 많이 했다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이 의원께서 지금의 이른바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의 연대는 전략적 연대라고 했는데 검사 탄핵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수사검사들을 탄핵했고 뭐 일부는 기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 문 전 대통령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가열차게 준비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참 저는 이런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경악스럽습니다. 무슨 근거로 탄핵하죠? 수사 열심히 한 그 이유로요? 검사가 본인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예를 들어서 수사를 회피한다든지 뭔가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뭐 봐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의 요건이 되겠죠. 근데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이유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그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탄핵 소추하겠다고 지금 한 4명의 어떤 탄핵 사회를 우리가 이 탑10을 통해서도 낱낱이 아마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탄핵될 만한 건수인가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이제 탄핵을 하는 제도가 탄핵 제도인데 수사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마 이 탄핵안을 또 내면 정말 웃음만 살 뿐이겠습니다. 지금 이미 4명의 탄핵안을 발의해서 뭐 청문회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탄핵 건수인지, 검사가 수사하는 게 과연 탄핵의 건수인지,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검사는 검사대로 또 벌점을 받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인데 이거를 무조건 자신들을 수사하면 탄핵하겠다. 그러면 뭐 검사 3,000명 다 탄핵하면 되겠네요. 어제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세웠고요. 근데 보시는 그대로 거의 80번에 가까운 질문에 증언 일체를 거부했습니다. 강진아 변호사님. 핵심 증인이 이렇게 입을 다물게 되면 물론 강제로 법정에 불러 세웠지만 검찰로서도 뭔가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서는 조금 더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뭐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더 이상 발언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1시간 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고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검찰에서 수차례 참고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었던 저 행정관 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침묵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 있어서 저 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어서 그 대통령 가족들을 담당하던 특별감찰반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태국까지 가기도 했었고 다혜 씨 가족들의 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챙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그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었던 것이 이상직 전 의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관 신 씨가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과 개인적으로 한 80여 차례나 걸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상직 의원이 본인이 이스타제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날, 그 받은 날에도 바로 이 신 씨와 연락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신 씨는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참여를 해서 낱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부분이에요, 이동환 의원님. 그 검찰이 물론 뭐 그전에도 일정 부분 알려진 사실인데 문다혜 씨 가족을 위해서 태국에 가서 집 매입을 도왔다. 태국 이주를 도맡아서 일을 담당했다. 물론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니까 그런 업무도 주 업무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 강전혜 변호사 말씀처럼 특혜 채용 의혹, 과거 사이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고 논의했다.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법정에 세웠고 물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네. 그런데 일종의 검찰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저런 정보들도 마구마구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이미 그냥 범죄자 프레임에 지금 씌워져 있는 겁니다.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이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지금 갈라치기용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증빙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 사건 전에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치도 못하고 국정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 건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 상태에 있는데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왜 상대방인 문재인 전 대통령만 감옥에 보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 안에서 축출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이제 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상상력도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예. 그 지점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지지층으로부터의 어떤 이 성화도 별로 커지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 전 정권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이 사태 자체를 지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검사들의 저런 행위 자체가 결과가 짜맞추어졌고 결론을 지어진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 안 하는 거 저는 피고인 이 조사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관 신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특별감찰관 반장으로서 근무를 했고 대통령의 가족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와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입니까? 이상직 의원과 왜 청와대 행정관이 80여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상직 의원이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 청와대 행정관과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